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말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아버지 박정희를, 찾아서 박정희 찾아 산말리 그랬는데, 이 가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백수짓도 했고, 이렇게 빨갱이짓도 하다가, 그 고문도 당하고 엄청 두들겨 맞고, 잘려가지고, 시골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술도 퍼먹고, 별의별 고생을 다 했네요. 예. 지금 오늘 고양이를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영화로 이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같은데, 네. 지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김용삼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예.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빨갱이 짓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엄청나게 두들겨 많이 맞았더만요, 보니까요. 그렇죠. 예. 야, 두들겨 맞고 잘려가지고, 예. 실업자, 백수. 실업자 돼가지고, 네, 백수. 집에서 술도 퍼먹고, 예. 술 퍼먹고 뭐 합니까? 집에 논도, 벼도 베고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가정사적으로도 예, 예. 굉장히 불우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참 이런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예. 공개석상에서 얘기한다는 게 참 좀 어폐가 있긴 한데요. 예. 그래도 어느 한 인물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려면 예. 밝은 곳서부터 어두운 예. 곳까지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조금 좀 신뢰해야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또 가족분들에게도 좀 누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진면목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절에 예. 좌익혐의였다. 예, 그것도 예, 맞는 얘기예요. 그죠, 예.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예. 자기 조직을 불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100% 전향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자기가 부른 그 조직원들을 예. 체포를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예. 신원을 확인해 줬다. 예. 그럼 이 사람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전향을 한 예, 겁니다. 예. 그런 아픔도 겪고 그리고 100% 이분은 전향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또 한 가지 하필이면 그 숙군 수사대 잡혀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여인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아닌 그 이현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조혼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조혼 일찍 결혼. 일찍 결혼.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라든지 하라든지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나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이웃집 누구 무슨 진사댁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혼인을 시켜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대구사범 시절에 그냥 집에서 빨리 이제 그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정희라는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동네 그 집안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 부부간에 정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고향이 구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구의 사범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 되면은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오면은 부부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금슬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신식 여성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일종의 로맨스 같은 게 있어서 이화여대를 다니던 이현란이라는 아주 좀 미모도 좀 뛰어났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식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소위 말하는 이제 서양 어떻게 이제 해외 물을 좀 먹은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통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이 여성이 그 이북에서 월남을 한 분이었어요. 그 함흥인가 어디 출신이라서 아주 막 공산당이라면 막 치를 떨고 싫어가지고 이제 월남을 해서 와서 국군 장교라고 해서 이제 같이 사귀어가지고 동거 생활까지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숙군 수도에 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갱이라는 거 아니에요? 빨갱이 싫어서 내려왔는데 빨갱이하고 지금 사귀게. 그 이 여성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고 하는. 정말 그 가정사로도 정말 그야말로 뭐 평지풍파를 겪은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복직 명령에 의해서 다시 이제 정식 장교가 돼서 결국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면은 그 남노당의 그 잔당들도 박정희 이 인간 박정희를 이렇게 죽이려고 자기 배신했으니까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박정희가 이제 그 목숨은 건졌습니다만은 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그 다음에 그 군사재판에서 이제 그 면제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군에서는 쫓겨나니까 아니 군장교 출신이 뭐 어느 날 뭐 군법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육군본부에 있는 그 좀 괜찮은 저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박정희를 다시 불러가지고 육군본부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하도록 한 걸 보면 뭐 그런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뭐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겸사겸사. 뭐 하지만 그것을 뭐 그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정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런 정황.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완전히 그냥 풀코스로 아주 순탄한 길만 걸어가지고 엘리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구 사범대학교 나왔다가 선생하다가 그만두고 만주군관학교 사시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군인 되고 육사는 만주군관학교 졸업하고 육사를 간 겁니까?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일본 육사를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성적 우수자들만 선발이 돼서 일종의 특전이죠. 만주군관학교에서 그러면 그 2년제 만주군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성적 우수자들이 선발이 돼서 그 수석했습니까? 수석하고 그럼 성적 우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4년짜리 그 이제 일본 육사 3학년으로 편입을 해간 겁니다. 편입으로. 그럼 거기서도 성적이 좋았습니까? 육사에서요. 육사에서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엘리트네.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한자는 뭐 일본어하고 한자는 완전 통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한학이나든지 이 소위 말해서 이 동양 문명에 대해서는 뭐 다 꿰고 있었겠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랬다가 갑자기 뭐 하다가 보니까 이 남노당에 재수없게 그 걸려가지고 그 6.25 참전하고 뭐 남노당에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나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잘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백소가 돼 있다가 다시 뭐 이렇게 군에 그냥 일반 민간인 신분으로 그냥 또 일을 하다가 문관으로. 이거 뭐 그것도 뭐 와이프 결혼했는데 뭐 와이프가 빨갱이 싫어서 내려왔는데 빨갱이네 또 도망가고. 이거 그러면은 참 비참한 거죠 뭐.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비참한. 많이 맞았으면 골병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약값도 많이 들었을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박정희를 아꼈던 이제 선배들, 예를 들면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뭐 백선엽 장군, 정일권 장군, 뭐 김정열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참 저 사람이 그 엘리트니까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하게 하지 당하지 말라. 않도록 뭐 의무량으로 뭐 부탁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해도 안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약하게 해도 고문 당하고. 고문은 고문이죠. 10대 때리고 5대 때린 거지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 좌절도 엄청나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좌절하고 뭐 자살하든지 뭐 예. 쥐약을 먹었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 만만한 분이 아니네.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사진을 보면은 그 쌀이 빗자루 이렇게 메고 고무신 같은 거 신고 그 예. 이상한 잠바 그 흐름한 잠바 하나 입고 저기 뭐 청소하러 가는 모습 네. 벼농사 하다 벼베에다가 앉아가지고 뭐 막걸리 마시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그게 쇼가 아니고 그 사람은 진심이죠. 자기 원래 하던 예. 거 백수 때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예. 그 뭐 박원순 시장이 예. 무슨 뭐 무더위를 체험한다 그러면서 예. 무슨 어디 옥탑방에 가가지고 예. 뭐 부인하고 둘이 뭐 이상한 거 거기 있는 거를 뭐 또 언론에다 알려가지고 뭐 별짓을 하고 나중에는 뭐 예. 새벽마다 예. 무슨 뭐 고급 죽을 배달하고 뭐 이런 그죠. 일이 벌어지고 그런 쇼죠. 뭐 예. 대통령이 무슨 뭐 선풍기를 보내고 하는 이런 참 웃기지도 아니 그걸 하려면 조용히 하든지. 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후에 예. 그 나중에 그 기록에 보면은 예. 그 자기 그 집무실하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는 1층은 정식 집무실이고 예. 2층은 대통령이 사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그 수세식 화장실에 예. 그 물을 아끼기 위해서 벽돌을 또 음. 집어넣었다든지 예. 파리를 잡기 위해서 예. 파리채가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예. 아, 참말로. 그런 걸 하면서 예. 언제 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나 뭐 여름에 에어컨도 안 켜고 살겠습니다. 이런 거 한마디로 얘기했나요? 그죠. 예. 이분은 진정성 있게 그걸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혼분식 뭐 이런 걸 뭐 하고 그럴 때 예. 국민들에게도 혼분식을 하라고 했지만 예. 청와대에서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 그런 거 언제 한번 뭐 어디 내놓고 떠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고생을 그만큼 해가지고 그런 최고의 권력에 올라가니까 예. 자기 통제가 충분히 됐던 거네요. 예. 그렇게 정말 그 고생과 막 그 좌절을 겪으면서도 오뚜기처럼 살아난 그분이 예. 목숨 걸고 왜 쿠데타를 했어요? 만약에 예. 쿠데타에서 성공을 하면은 권력을 잡는 거지만 실패하면 이건 반역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반역자는 총살이죠. 예. 자기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 왜 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5.16을 일으켰을까? 저는 그 내용이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예. 봐요. 이게 그러니까 5.16이 터지기 2주 전입니다. 1961년 5월 3일자 예. 한국일보에 그 난 기사입니다. 예. 그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라고 1961년 5.16이 터지기 2주 전에 예. 한국일보에 그 당시 우리 서민들이 그 살림살이 민생 경제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실직자와 거지들로 가득 차 있고 예. 농민과 노동자는 기아와 궁핍으로 고통받고 있다. 예.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예. 거의 모든 공장은 폐쇄 상태에 이르러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강도와 절도가 날뛰고 있지만 치안 능력은 무기력하다. 예. 농민, 노동자, 교사, 공무원, 상인, 예술인, 기업이 모두가 불평을 늘어놓거나 비탄에 잠겨 있다. 생활 여건은 확실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나빠졌다.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런 밑바닥 생활을 뭐 잘려가지고 나온 백수니까는 뭐 거지나 별반 다른 거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절박했군요. 예. 절박하니까 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야 다시 한번 하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 앞에 이야기를 예. 거의 사람들 국민들 잘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했다는 건 알고 있고 쿠데타 뒤에 자주국방 뭐 경제개발 했다는 것까지만 알죠.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왜 했을까? 예. 그 왜?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박정희가 과학기술을 왜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한 절박감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장준하 선생을 갖다가 박정희 정권에서 죽였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장준하 선생도 야 쿠데타 하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아니 5.16이 예. 터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 뭐 김포 해병여단에 막 장교들한테 가서 막 그런 예. 연설을 하고 뭐 곳곳에 다니면서 군인들이 일어서야 된다. 군인들밖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본인도 장주하 본인도 사상계에다가 5.16이 일어난 그 다음 호에 예. 5.16은 정말 환영한다. 예. 그런 또 칼럼을 썼어요. 그러면 박정희 정권이 그 장준하 선생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겠지. 예. 아니 저기 예. 제가 월간조선 그 기자를 할 때입니다. 예. 그 당시 월간조선 특별 취재반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예. 하도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서 예. 그 당시에 막 현장 취재서부터 그 뭐 여러 관련자들을 만나서 다 취재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타살을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예. 어? 이런 식으로 보면 아니 장준하를 죽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뭐가 두렵고 예. 뭐 때문에 죽여?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뭐 또 똑같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밝혀진 게 뭐 있어요? 예. 이런 소위 말하는 신기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박정희의 여벌굴 그 책을 보면 무슨 예. 내용이 나오냐면 같이 그 쿠데타 했던 그 저기 그 선배가 예. 야 내가 박정희한테 쓴소리 하겠다 내 찝차를 뺏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 쓴소리 하겠다고 쓴소리를 하니까 그게 이제 귀에 들어갔는데 야 씨 내가 찝차를 뺏어갈 정도로 째째한 인간이야. 째째한 인간으로 나를 봤냐 그러니까 나를 욕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광분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찝차 쫄짱부냐? 예. 뺏어갈 정도로 네. 쫄짱부로 본 거냐 하면서 거기에 비통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 자기 욕한 사람 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찝차 뺏어갔다고 나를 그 정도로 봤냐 해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 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죽였다. 그리고 저기 그 수요회 화요회하고 목요회 그 보니까 자기 비판한 사람들까지를 다 끌어안아서 그 비판한 사람 예. 이렇게 와가지고 화장실 같이 예. 가가지고 야 네 물건도 작은 게 뭐 예. 그런 이야기하고 같이 나올 때는 그게 바로 송건호 씨였습니다. 예 어깨 동무하고 뭐 같이 나오고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보니까는 그 이렇게 언론인들한테는 이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정부를 이렇게 예. 뭐 비판도 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도 하고 했는데 그런 뭐 이 장준하 선생 이런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모든 만악의 근원을 박정희라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모욕 주거나 망신 주거나 끌어내리거나 예.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좀 미치광이 같은 짓거리를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그 남노당 세력들이 예. 박정희가 미웠을 건데 이 세력들이 지금 물 밑에 있다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가지고 튀어나와 가지고 박정희 죽이기 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예.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거의 뭐 사형감인 예. 이 사람이 그 사면을 받고 살아날 때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그 당시 숙군수사팀에서 군부에 침투했던 그 상층부 조직에 대해서 예. 전혀 그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상층부를 일망타진을 했거든요. 그죠. 예. 그 조직을 다 순순히 예.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박정희고 예. 그리고 실제 체포하는 자리에도 10번 이상 참여를 했고 아. 그러니까 남노당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제거 대상 1호라. 그러니까 그 5.16 혁명 공약을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는 반공을 국시로 반공을 국시로 하고 네. 멸공 통일 뭐 이런 멸공 반공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기가 그 세력들의 이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는 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예. 반공 멸공 이런 게 나왔던 거네요. 예.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면 그 세력들이 다 그때 일망타진이 안 됐을 거고 네. 남아가지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뭐 통역당이니 이런 것들도 보니까 지분은 잡아들였는데 몸통은 못 잡아들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뭐 여러 가지 간첩 사건이라든지 뭐 이 대한민국을 이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아니 지금 현재 예. 정부 하에서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과거에 간첩질하고 좌익짓한 것이 훈장 아니었어요? 그 훈장이죠. 예. 예. 뭐 민주화 뭐 보상금도 받고 예, 그죠. 예, 예. 뭐 웃기지도 않는 일이 지금 예.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화 인사라는 사람들이 박정희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는 또 북한 가서 이게 이게 고개 조아리고 예. 태극기도 떼버리고 갔더라고.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남노당 후신들이 남아가지고 있다가 지금 성장해가지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포장을 바꾼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지금 정권 잡고 다시 북한에 조공하고 머리 조아리는 예. 그렇게 흘러가는군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지우려고 하는 예. 그 세력들의 본심이 무엇이냐 예. 그리고 그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걸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예. 그 저변에서 부글부글 끓던 것들이 예. 그동안은 어떤 뭐 그 우리 국가적으로나 뭐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반공 정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정부의 공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예. 움츠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제 세상에 오니까 이제 일시에 그냥 막 그 얇은 지각을 뚫고 올라가지고 지금 막 분출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원전을 박정희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원전이 이게 한국이 지음을 해가지고 과학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급상승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전기가 막 생산되니까 공업이 막 발달되고 하는데 지금 그 원전을 없애버리면 한국의 공업이 다 무너지니까 박정희를 한 번에 지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돼지 삼겹살 기름으로 발전 기름을 쓴답니다. 야, 이거 무슨. 그러면 돼지가 아마 몇 조마리가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유, 황당한, 그 제가 콩으로 무슨 뭐 저기 에너지 기름을 쓴다 이런 거는 뭐 천연 기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콩기름 가지고 뭐 바이오 디젤 뭐 이런 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돼지 삼겹살 기름을 이 에너지로 쓴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자면 그러면은 그 돼지 삼겹살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쓰는 전기를 이 정도로 풍부하게 공급할 때까지 이 돼지가 몇 마리 필요한지가 아마 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돼지들이 먹는 사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됩니까? 다 수입이죠. 그 다음에 돼지 분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전국토가 아마 돼지 똥오줌 냄새로 다 범벅이 돼가지고 이러면 하나 환경커녕 무슨 환경 최악 국가가 될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뭐 그 면방직공업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 원료가 면방직공업 원료는 면화잖아요. 그 면화를 공급하겠다고 영국을 다 갈아갖고 면화밭을 만들었으면 영국은 망했을 거예요. 영국은 아니 면화야 뭐 땅 넓은 저 미국의 남부에서 저 생산한 거, 인도에서 생산한 거 이런 걸 수입을 해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돼지 기름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지금 돼지 우리가 지금 그 돼지고기도 지금 우리가 100% 그 국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막 해외에서 막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돼지를 몇억 마리, 몇 조 마리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못 기르니까 해외에서 다 와야 되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며 두 번째 저는 원자력 발전에 있는 문제 중에서 더 심각한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산업의 경쟁력이 양질의 전기를 거의 무제한으로 우리 그 국가가 우리 산업이 필요할 만큼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전기 요금이 싼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계가 한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전기입니다.
전기값이 싸지니까는 이 제품 하나를 만드는 개발 단가가 싸지는 내려가고.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해외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예.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예. 이거 돼지기름으로 하고 석탄 떼고 뭐하고 해가지고 예. 이 발전 코스트가 올라간다. 예. 그럼 올라가면은 전기료 올려야죠. 예. 전기료 올라가면은 그만큼 우리 산업 경쟁력은 내려가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군요. 예.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정보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돼 가지고 예. 이 기업들을 뒤에서 확 밀어준 거예요. 전기료를 전기 비용을 싸게 해 가지고 예. 예. 밀어준 예.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당시는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예. 해외 개척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 기업들의 그 해외 개척을 위한 천병 역할을 국가가 해줬지 않습니까? 예. 코트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예. 대한 뭐 무역투자진흥공사 이런 걸 막 전 세계 곳곳에 만들어 가지고 예. 기업들이 그 입수하기 어려운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나 통계라든지 예. 뭐 이런 거를 전부 국가가 아. 대신 해줬잖아요. 예. 이런 게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됐던 겁니다. 아.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부터인가 이 매년 예. 그 매달 회의가 중요한 회의가 두 개 있습니다. 예. 수출진흥 촉진회의, 예. 그 다음에 경제동향회의가 있습니다. 예. 이 수출 그 진흥 확대 회의는요, 예. 기업인들이 반드시 참여합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 뭐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애로사항은 이런 뭐 법이 이런 게 미비가 돼서 예. 지금 이런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럼 그 즉석에서 대통령이 예. 법무부 장관 이 문제 뭐 그 왜 이 법이 안 지켜지는 거요? 예. 왜 안 고쳐지는 거요?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오. 예. 즉석에서 해결해 줬어요. 예. 그 수출진흥 확대회의 회의록이 예. 저기 국가기록원에 가면은 예. 그 뭐 이렇게 전부 녹취돼 있는 자료도 있고요. 예. 육성으로 녹음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예. 들어보면 그냥 뭐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그냥 그 대통령 지시하에 그 회의 석상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완전 기업 프렌들리네. 기업 프렌들리. 예. 비즈니스 프렌들리고 예. 뭐 무슨 뭐 원스톱 서비스 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즉석에서 다 해결된 거야. 뭐.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고 원스톱 서비스 즉석 서비스. 즉석 서비스의 원조는 예. 바로 박정희 시절이었습니다. 야, 이 전부 뭐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이 가르치면서 이게 잘못된 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하늘에서 뚝 완벽한 사람이 뚝 떨어졌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금 앞전에 계속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뭐 고문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잘려가지고 저 시골 가가지고 뭐 그냥 백수 생활도 하고 뭐 또 뭐 여자 문제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온갖 경우에 그 밑바닥을 다 기고 해가지고 그 내공이 쌓인 게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게 내가 해봤으니까 다 알아. 이게 그냥 밀어붙여 이래 된 거네요. 야. 근데 만약에 그때 소위 말해서 백면 서생 출신 서당 그냥 폼 잡고 그냥 이 뭡니까 글 쓰던 선비 출신이 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나라 산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예. 제가 첫 시간에 예. 박정희야말로 한국의 문명사의 대전환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예. 산업공상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을 이어오면서 예. 그야말로 그냥 글이나 쓸 줄 알고 그냥 입이나 놀릴 줄 아는 사람이 예. 그런 사람들의 천국이었는데 예. 박정희라는 사람이 군인 출신이 예. 이 산홍을 찍어놓을 특히 선비사자를 찍어놓으려고 공상의 나라로 예. 공상을 우대하는 나라로 문명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명사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국가 지도부에 그 이공계 출신들을 아주 대거 포진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리를 놓으려면 아니 다리를 놓는데 무슨 뭐 주둥아리가 필요해요? 그쵸. 콘크리트 치는 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전기 발전 하는데 무슨 뭐 글자 쓰는 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런 이공계 출신 인재들을
국가 주요 포스트에다가 쫙 포진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국가적으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공계 출신 사람들을 앞세워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책을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테크노크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테크노크라트를 동원해가지고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성공을 이뤄낸 것을 누가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느냐? 등소평이 했잖아요. 지금 중국 지도부 저기 그 중앙 상무위원 10명 중에 거의 시진핑 이전까지만 해도 10명 전원이 다 이공계 출신이었습니다. 이건 박정희의 테크노크라트 정책을 국가적으로 다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지난번에 가니까 그 카자흐스탄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알마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웃기는 게 있는 게 한국관이 있어요. 한국 옛날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쭉쭉 하다가 뭐 저기 새마을 운동 깃발도 걸어놓고 새마을 운동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이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보게끔 해놨더라고. 깃발은 어디서 원판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걸어놓고 한국에서 아마 얻어갔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뭐 러시아로 써놓으니까 저는 그 모르지만 사진만 봐도 한국이 옛날에 이래 못 살았는데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고 2002년 월드컵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쭉 보다가 가면은 그 다음이 뭔 줄 아세요? 그 나제르바이브 그 술탄 나제르바이브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 그 홍보관이 나옵니다. 이 한국관을 지나가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의 이런 새마을 운동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 여기 박정희가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사진으로 해가지고 한국관을 거쳐가지고 가다 보면은 한국 옛날에 못 살았고 뭐 새마을 운동했고 이렇게 잘 살게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 쫙 나와요. 그러니까는 내가 박정희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지금 보니까 푸틴도 박정희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제재가 들어오는데 이 지금 러시아가 내수 경제가 지금 발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뺏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박정희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하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면 3D 프린터고 뭐 저기 뭐 인공지능이고 뭐 이런 게 4차 산업혁 빅데이터 이런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뭐 전기전자 중화공업 했던 박정희를 들먹거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전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전자. 전기, 전자, 이거 누가 했냐? 박정희 대통령 때 원자력 발전소 이승만 대통령 때 처음에 이제 씨앗을 뿌렸지만은. 그렇죠. 이거 캐파를 키운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고, 그리고 전기, 전자, 그리고 뭐 있으면 기계, 이 전부 다 융복합 아닙니까? 화학. 다 융복합이거든요. 아니 3D 프린터도 그 화학 산업이 결합이 돼서 3D 프린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또 미사일 우주 뭐 이런 우주 기술은 또 미사일 기술 아닙니까? 박정희 시절에 시작한 그러니까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IT니 뭐니 지금 우리가 융복합이니 뭐니 하는 그 원료를 따라가 보면 다 거기에는 아주 치밀한 뭐 기계공학, 무슨공학, 전기공학 이 모든 것이 다 박정희 시절에 그 터전이 만들어졌고 박정희 시절에 거의 뭐 이제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 상황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야 경제개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 1차 경제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막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년도까지 공장을 어떻게 짓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이제 브리핑을 들은 다음에 박정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겠는데 지금 그러려면 그거를 하기 위한 기술자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은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보쇼. 그랬더니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전형적인 산업공상이네요. 그게 탁상공론이네요. 그래서 기술 부분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헐레벌떡 다시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한 게 예.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만큼 과학기술이라는 그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예. 그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는 그 첫 걸음이 예.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가이스트도 만들고 키스트도 예. 만들고 막 그랬더라고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박정희 그 당시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죠. 예, 예. 의장이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을 때 예. 그 공무원에게 그 질문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심각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듣고 난 박정희가 질문했다. 그런데 기술 분야에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마당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과 기술자만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요? 예.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니까 이제 의학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로 먹물들이 만든 이 정책이 예. 뭐 미사일고만 작든 늘어났겠죠. 예. 그런데 야, 네 말 오케이 좋아. 그런데 너 어쩌- 이거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그 예. 기술은 어떻게 할 거야, 임마? 기술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뭐 질문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 다음이 아주 예. 박정희의 음성은 작고 말투는 아주 정중했다. 이 한마디 질문을 계기로 예. 대한민국은 난생 처음으로 예.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박정희의 질문이 나온 지 4개월 반 뒤인 1962년 5월 21일 날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예. 바로 이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예.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예. 국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개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예. 야, 이거보다 이거 가지고도 안심이 안 된다. 예. 더 센 게 필요하겠구나 예. 싶어가지고 제3공화국 헌법에다가 그 과학기술진흥 그 집어넣었다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박정희 이거 간단치 않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만주 군관학교를 나오고 일본 육사를 들어가고 할 것 같아. 그 당대 아시아에서는 최고 엘리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다가 인생 밑바닥부터 겨우- 그 경험해보고, 야, 그 백수짓도 해보고, 저기 두들겨 맞기도 하고, 사형도 당하고, 사형 뭐 선고도 받고, 뭐 자포자기 밑바닥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내공이 있었으니까는 이 그렇습니다. 버틴 국민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게 하셔도요. 제가 볼 땐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안 힘들고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들겨 고문을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내시고요. 지금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잘 될 겁니다. 제가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했던 대통령이 그 최초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죠. 아, 니네 갈 테면 가. 아니 뉴욕 타임즈 기자 불러놓고 인터뷰하면서 뭐 갈 테면 가라 임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미군의 관계자가 와가지고 아유 제발 여기는 한반도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발 나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무슨 율곡 어디 뭐 세미나 가가지고 율곡 사업이 옛날 율곡 선생이 뭐 10만 양병설을 뭐 했고 뭐 율곡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박정희 정권에서 하고 있던 율곡 사업이 정말 위대하다 하면서 칭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고분고분한 게 아니고 꼬장 부릴 땐 꼬장 부리고 지미 카트 할 때는 막 니 똑바로 해 하고 막 그냥 사태질하고 싸우고 할 말은 할 줄 아는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갖다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박정희라는 이 사실은 어찌 보면 신의 선물이죠. 예. 이런 사람이 나올까 말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경제 개발하자. 이게 아니라 야, 근데 경제 개발 하려면 니네 뭐 필요한지 알아? 니네 공장 짓는다며 공장 뭘로 질 거야? 기술 있어?
예. 그다음에 기술자 있어? 전문가 있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해봤으니까는 예. 전쟁할 때 야 적을 죽여야 됩니다. 아 그걸 알겠는데 어떻게 죽을 건데 총은 있어? 예. 병력은 있어? 대포 있어? 예. 식량을 어떻게 대포 보급할 타라는 거야? 몇 발이야? 예.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을 안 해봤으면은 그런 거 몰랐을 거예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들 보면은 조금 그냥 과거에 했던 정책들 그냥 또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구호만 남발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만드는 볼을 거기에 가둬놓은 물을 다 빼내가지고 농사 망치는데 열심히 할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새로운 댐을 만들 고민을 하고 그죠, 예. 댐을 안 만들 거면은 댐을 안 만들어도 되는 그 무엇의 기술을 개발을 하라든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미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저 수중보를 왜 열어요? 예. 아니 전 정부가 만들어놓은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원자력을 왜 폐쇄를 해요? 지금 쌩쌩하게 다 지금도 돌아가는 거를. 미국은 원전을 80년 쓴대요. 아니 예. 그럼 뭐 좋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예. 그 저기 원자력 수명을 늘릴 때도 그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모든 안전진단 다 해서 충분히 더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수명 연장을 결정해 놓은 거를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왜 이러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을 망가뜨리고 그렇게만 하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없어서 우리는 경쟁력을 잃으면 해외에다가 물건을 내다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해외에다가 내다 팔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드는 게 더 우수하고 더 새롭고 더 가격이 싸야 전 세계에 가서 장사를 하실 텐데 더 비싸고 더 후지고 더 엉망진창이면 누가 그 물건을 삽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앉아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뭐 김정은이한테 투항을 하거나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김정은한테 투항하자는 것 같은데. 투항하자는 것 같아. 지금 뭐 경제인들 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북한에 기업도 없는데 경제인들 왜 끌고 갑니까? 깝깝한데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할머니 만나러 뭐 서울에 살다가 청주로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서 나 청주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무슨 뭐 출입증 끌어가지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개인의 자유를 체험한 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를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우리 경제를 완전히 쪼그라뜨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뭐 깡통을 차고 다녀야 되거나 이렇게 만드는 이 상태를 절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 절망하면 지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보셨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은 끝없이 정말 훌륭한 연구를 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격려하고 대화해서 본인도 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아주 최고의 그런 전략을 국가의 전략으로 채택을 해서 오늘 같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핫바지처럼 오늘까지 온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이 난국을 우리가 돌파를 해서 보다 건강하고 보다 잘 사는 나라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요즘에 대통령이 되는 거는 되게 대통령의 업무는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교는 이승만 대통령 해놨던 거 그대로 보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아이고 뭐 민생 경제, 산업, 이거는 안보 이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대로 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대로 그대로 그냥 야 박정희 옛날에 뭐였어? 뭐 박정희 대통령 하던 대로 해. 막 그 외교는 이승만 대통령 하던 대로 해.
그때는 야 소련 막아줄게 미국 보고 돈 달라고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중국 막을 테니까 돈 갖고 와.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야 그럼 누구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치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뭐 하시는 분들은 이승만 박정희 이 두 개만 제대로 이 두 분의 이 업적만 제대로 꿰고 있으면은 대통령 누구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